현지 시각으로 4월 10일, 결국 예고되었던 동부전선의 대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르키우와 이지움, 슬로반스크 일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병력들이 계속해서 집결하며 수많은 공방이 오갔는데요.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무기 지원 계획에 경각심을 느끼며 시간에 쫓겨 무리한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5월 9일 전승절 기념식에 자그마한 성과라도 가져가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러시아는 전범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인물을 야전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이제는 거리낌 없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도를 넘는 비인도적 행위는 당사자인 러시아 군인들조차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소수의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의용군까지 창설되어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다국적 의용군들과 자국의 예비군 병력을 동원해 동부전선을 막아내고 지원받은 무기를 활용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드디어 길었던 전쟁의 종막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러시아군의 마음까지 돌려 자국을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국경을 잇는 브란스크 방면에서는 13km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 이동이 확인되었습니다. 인공위성 업체 맥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장갑차와 포병을 포함하여 100대가량의 차량으로 구성된 8마일 길이의 호송대는 돈바스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활로를 뚫지 못하고 있는 동부전선을 지원하기 위해 움직인 것으로 분석되는 중입니다. 러시아군은 지금까지 비등한 전력이 부딪힌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은 병력들을 동부전선에 모조리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지움 방면에서는 제사 근위전차 사단에 T-86 최신의 전차가 이동 중인 장면도 목격되었습니다. Мишки. Мишки. По-братски поверни. 가장 최근까지 확인된 바로는 제사 근위전차 사단은 T-86 전차와 T-80BVM 전차, BMP-2 보병용 전투 차량, BTR-82A 장갑차 등을 대동하여 세베르스키 도네츠크 강을 건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들의 등장은 지난 8일부터 예고되어 왔던 동부전선의 대격돌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전쟁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방당국은 이미 러시아가 돈바스에서 공세의 첫 번째 단계를 시작했으며 현재 극동에서 오고 있는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독일 보안당국은 러시아군의 최대 목표는 돈바스에 배치된 5만 명가량의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고 5월 9일 모스크바 열병식을 자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역시 동부전선으로 꾸준하게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어날 대격돌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간 현장 지휘관도 없이 모스크바 수뇌부의 원격 지휘를 받던 러시아군은 이번 전투의 한정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장 판단이 지체되고 지휘 통솔이 늦어지면서 상당한 병력 손실을 입었던 러시아군은 처음으로 야전사령관을 임명하며 동부전선을 돌파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동부전선에 임명된 러시아의 야전사령관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 장군이 시리아 내전에서 민간인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과격한 방식으로 성과를 내며 군을 운용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드보르니코프 장군은 당시 시리아의 민간 지역을 포위해 인질로 삼고 병원을 조준 사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전문가들은 그가 야전사령관으로 임명된 일에 대해 이번 충돌의 결과로 우크라이나 동부 일대가 황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드보르니코프 장군이 야전사령관으로 취임하자마자 4월 10일 하루 동안 제2의 도시 하르키우와 인근 3개의 마을은 러시아군의 집요한 포격으로 인해 10명 이상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밤에는 남부 도시인 미콜라이오에서 거대한 폭발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비탈리 킴 미콜라이오 주지사에 따르면 러시아 측의 순항미사일이 도시의 민간인 지역과 주요 기반 시설에 습격을 가했고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명피해의 현황이 발표되지 않아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흑해 함대에 포격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물론 우크라이나군 측에서도 이지움으로 향하는 러시아군 호송대를 타격해
지원을 끊어내고 도네츠크의 지상 공격을 격퇴하는 등 여러 곳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보고가 잇따르면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현재 동부전선은 누가 우위에 서 있는가를 판가름하기 힘들 정도로 난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군의 무전을 도청하여 이곳의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했는데요. Ситуация напряженная. Приближаются танки. Неизвестно где. Опознать не можем. Над районом висит дрон. С четырех сторон обстреливают из стрелкового оружия. 이 녹취록의 내용에서처럼 동부전선의 난전은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도 인지하기 힘들 정도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같은 기종의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것과 러시아군의 무전 내용을 쉽게 도청할 수 있을 정도로 통신 보안의 상태가 엉망이라는 복합적인 이유가 결합되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계속되는 비인도적 군사 명령에 질린 러시아 병사들이 반기를 들고 고의적으로 아군을 공격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신에서는 최근 들어 러시아인들 중 자국의 정부와 맞서 싸우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한 병사는 인터뷰에서 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숨 쉴 수 있도록 무법 천재인 푸틴 정부와 싸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부차와 이르핀,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저지른 만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 중 하나로 거짓으로 뒤덮여 있는 자국의 선전에 불만이 가득한 상태인데요. 동부전선에 집결해 있는 러시아군의 병력들 중에는 북부전선에서 재편성된 병력들이 다수 섞여 있으며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도 덜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벨라루스 의용군에 이어 우크라이나를 돕는 러시아 지원 대대까지 창설되면서 크렘린궁에 저항하는 러시아인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시아의 자유군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들은 하루 300통 이상의 지원 신청서를 받고 있고 대부분이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경력이 있거나 이번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이후 자발적으로 항복한 뒤 합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자유군단은 다국적 의용군과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정규군들도 활발한 훈련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무슨 훈련인가 싶을 수 있지만 라투아니아 국방부는 이들이 받는 훈련은 가까운 장래에 받게 돼 나토의 군사 장비를 다루는 방법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시간 싸움이 되었는데요.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을 끝까지 막아내고 세계 각국에서 지원받은 물자를 성공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된다면 러시아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이어나갈 여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S-300 대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한 슬로바키아는 대공 시스템만으로는 불안했는지 미그-29 전투기까지 지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슬로바키아 매체에 따르면 내무장관 로만 미쿨렉은 폴란드에 있는 미군 F-16에 슬로바키아 영공까지 책임져 준다면 이번 지원 패키지에 미그-29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견해는 슬로바키아의 미그-29를 관리하던 러시아 기술자들이 침공 이후 모두 철수했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도 소련제 전투기를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미공군이 이 제안을 승인한다면 슬로바키아는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하늘을 지켜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지원을 내린 것이 됩니다. 지금도 적은 병력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공군이 지원을 받은 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기량이 절정에 오른 우크라이나 공군은 지난 하루 동안 UAV 무인기 3대와 수호이 34 항공기 1대, 무장헬기 4대를 격추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우크라이나 공군의 믿을 수 없는 성과는 미국에서 꾸준히 보내고 있는 위성 정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9일 도착한 정보에는 러시아의 보로네슈 공군 비행장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최소 32대의 수호이 27 플랭커 전투기 이외에도 공항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전투기가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출격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우크라이나군의 정보가 전달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러시아 공군이 활약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되며 러시아 공군의 평판을 곤두박질치게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격추한 UAV 무인기는 충격적인 내부가 공개되면서
러시아 기술력의 현실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공군 병사는 비교적 멀쩡한 상태로 입수한 올란10 정찰용 무인기를 연구하기 위해 분해를 시작했고, 이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캐논 DSLR 카메라를 발견했다고 전했는데요. 심지어는 연료통으로 달아놓은 것이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수병과 다를 바가 없어 전 세계 전문가들을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실체가 드러나면서 많은 것을 잃고 있는데요. 서로가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전쟁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